병동에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던 4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50대였고 지방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폐렴이 겹쳤습니다. 컨디션이 빠르게 나빠졌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폐렴은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 보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병동은 시간대마다 다른 느낌입니다. 아침에는 회진 준비로 분주하고 점심 무렵까지는 검사와 처치가 이어지고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 대신 불안이 찾아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요즘은 병원 앱으로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려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 환자는 매일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매일 검사를 한다는 건 하루 사이에도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병동 데스크로 왔습니다. 대략 오전 11시쯤. 오전 시간의 병동은 업무가 겹치고 전화가 울리고 여러 보호자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남편은 늘 조용히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병동 데스크 앞에 서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들고 검사 결과를 물었습니다. 그 수첩에 그날의 수치들을 적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수치가 좋을 땐 얼굴 표정이 조금 밝아졌고 수치가 떨어지면 얼굴이 걱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남편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이 없어진다는 건 무심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의지를 더 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병동에서 산소 용량을 계속 올렸습니다. 하지만 산소 포화도는 쉽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급 상황 때문에 모두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간호사들도 더 자주 모니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왔고 담당이가 응급으로 기도 삽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 삽관을 한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차를 남자 직원이 끌고 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침대 난간을 잡고 같이 걸었습니다. 남편은 울지도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얼굴,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려고 애쓰는 얼굴, 비장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침대차가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차 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중환자실로 내려간 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퇴근할 때 병원 로비를 지나가면 남편이 보이곤 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고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고 자고 그 생활을 로비에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어디 좀 가셔서 쉬다가 면회 시간에 오세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고 불이 환한 그 공간에서 남편은 움직임을 최소로 하고 그냥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 대략 한 달쯤 되었을 무렵 환자분이 다시 병동으로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동 간호사들 모두가 우리 가족의 일처럼 기뻐했고 환자가 올라오는 시간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병동으로 올라오던 날 남편은 여전히 침대차 난간을 직원 맞은편에서 같이 잡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동 데스크 쪽으로 걸어오는 남편의 발걸음이 그날은 유난히 힘차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미소로 답하고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좋아졌다가도 흔들리고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지치는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 뒤로 환자분은 계속 회복세를 탔고 폐렴이 나 마침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환자분은 휠체어를 타고 남편이 밀며 병동 데스크에 들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남편의 머리가 백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동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서 사랑의 힘으로 나아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말이 아니라 남편의 행동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병동 데스크 작은 수첩 또박또박 적는 손. 그 수첩은 하루의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적히던 자리였습니다. 침대차 난간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던 모습. 그 얼굴에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먹고 자며 기다리던 시간. 남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항상 아내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만 그 남편은 사랑을 곁에 있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간병은 요란한 감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일, 누군가가 아플 때 얼마나 오래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느냐가 사람의 생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날 퇴원하던 남편의 하얘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속도를 그 병실의 호흡에 맞춰 끝까지 맞춰가며 살아낸 거라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누군가를 다시 살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요.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도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날이 와도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곁을 응원합니다.